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오프닝을 맡게 됐어요. 여러분 저 기억하시죠? 저번 수업 잘 들었죠? 오늘은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생산되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저희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여러분하고 제가 드디어 만날 수 있게 됐잖아요. 꼭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세요. 안녕. 여러분, 지난 시간 배운 내용부터 빠르게 떠올려 볼까요? 지난 시간엔 자석의 운동에 의한 전류의 발생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이 전기 회로 그림 기억나시나요? 전지의 연결 없이도 전류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자석의 움직임, 즉 자기장의 변화를 통해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전기 에너지의 생산과 전환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을 보면 우리 주변을 밝히는 수많은 빛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전기는 어디서 만드는 걸까요? 네, 바로 발전소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풍력발전소 등 다양한 발전소가 있는데 이 발전소에서 바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여 널리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발전소에서는 어떻게 전기에너지를 생산할까요? 앞서 언급했던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인 바로 자석의 움직임을 활용하여 전기에너지를 생산합니다. 발전소에는 이 그림과 같은 발전기가 있는데요. 그림과 같이 자석 사이를 보면 회전 날개에 연결되어 있는 코일이 있죠. 어떠한 힘을 통해 이 회전 날개가 회전하게 되면 코일이 회전하면서 자석 사이에서 회전하게 됩니다. 이때 자석은 그대로 인하 코일이 회전하면서 코일 내부를 지나는 자기장이 변하여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발전기는 바로 이러한 현상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회전 날개의 회전에 담겨있는 에너지, 물체의 운동에 의한 에너지이죠. 바로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네, 학습지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 발전기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교과서 222쪽에서 구조에 대해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2쪽을 보면은 손 발전기의 내부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원통형 케이스 안에는 연결 단자, 자석, 그리고 회전축에 달린 코일이 들어 있습니다. 아마 이 코일이 자석 사이에서 회전을 하는 구조겠죠. 다시 돌아오면은 원통형 케이스 안쪽에 자석이 들어있고 그 안에서 코일이 회전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손으로 이 코일이 회전하도록 하면은 자석 사이에서 코일을 회전시키게 되면은 코일 내부에 자기장이 변하게 되죠. 자기장이 변하게 되면은 전류가 발생하여 흐르게 됩니다. 이를 다시 에너지 전환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기를 돌리는 에너지, 바로 역학적 에너지죠. 역학적 에너지가 바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발전소에서의 에너지 전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풍력발전소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세 가지 발전소는 모두 발전기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지만 다만 발전기를 회전시키는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교과서 223쪽을 보면서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수력발전소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수력발전소는 댐에 있는 물을 흘려내려 보내며 터빈을 돌리는 것인데 이때 물의 위치 에너지가 물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이 물이 터빈을 돌리면서 발전기가 회전하게 됩니다. 바로 발전기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죠. 이는 다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어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둘째, 화력발전소를 보겠습니다. 화력발전소는 천연가스, 석탄, 석유 등을 태워 열을 발생시키고 이를 이용하여 물을 가열합니다. 이때 발생한 수증기의 힘을 이용해 발전기를 회전시켜 전기에너지를 생산합니다. 바로 연료의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된 후 이는 다시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이는 다시 발전기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후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어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셋째, 풍력발전소를 보겠습니다. 풍력발전소는 바람의 힘으로 회전 날개를 회전시키면서 발전기가 회전하여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바로 바람의 운동 에너지가 발전기의 운동 에너지로 그리고 이는 다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발전소의 공통점은 모두 발전기를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하죠. 발전기의 운동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학습지 빈칸을 빠르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력발전소. 댐에 있는 물을 흘려보내면 빠르게 흐르는 물이 발전기를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한다. 에너지의 전환을 보면 물의 운동에너지로 전환된 후 이는 다시 발전기의 운동에너지 그리고 전기에너지를 생산한다. 두 번째, 화력발전소를 볼게요. 연료를 태워 발생한 열로 물을 끓이고 이때 발생한 고압의 수증기로 발전기를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한다. 자, 에너지 전환을 보면은 연료가 가진 에너지, 바로 연료의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된 후 이때 가열된 물이 수증기로 변하면서 수증기의 운동에너지가 발전기의 운동에너지로 전환된 후 그리고 결국엔 전기에너지를 생산하게 된다. 풍력발전소를 보겠습니다. 바람의 힘으로 회전 날개를 회전시키면 회전 날개와 함께 발전기가 회전하여 전기를 생산한다. 에너지 전환을 보면 바람의 운동에너지가 발전기의 운동에너지로 전환되고 결국엔 이는 다시 전기에너지로 전환된다. 정리를 잘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산된 전기에너지는 다시 어떻게 전환되어 사용될까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우리는 평소에 학교, 가정, 회사 등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기에너지의 의미를 다시 보면은 전기에너지는 전류가 흐를 때 공급되는 에너지를 의미하는데요. 여러 기구나 장치에 의해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쉽게 전환이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등 같은 경우 빛을 내죠. 빛에너지로 전환이 되고요. 오디오 같은 경우는 소리 에너지로 전환되어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전기에너지를 사용할 때에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전기에너지의 전환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먼저 전등, 전기에너지를 빛에너지로 전환시키게 되고요. 전기다리미는 뜨겁게 하여서 옷을 다리는 게 목적이죠.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 전환한다. 세 번째, 전기난로도 전기다리미와 비슷한 용도죠.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 전환하고요. 오디오도 앞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죠. 전기에너지를 소리 에너지로 전환시키게 됩니다. 또 이 외에도 다른 전기에너지의 전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동기. 전동기는 살짝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기는 회전을 이용하여서 전류를 발생시켰죠. 전동기는 반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회전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모터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모터는 우리가 움직이게 할 수 있게 하죠. 전기를 이용해서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를 운동에너지 전환시키게 됩니다. 두 번째, 이어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폰도 오디오와 비슷한 목적이죠. 바로 소리로 변환시키게 됩니다. 바로 소리 에너지로 전환된다. 선풍기의 경우는 전기를 꽂으면 선풍기 날개가 회전을 하게 되죠. 바로 운동에너지로 전환된다. 네 번째, 전기밥솥은 뜨겁게 해야 밥을 지을 수 있겠죠.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 전환시킨다. 자, 라디오도 우리 오디오와 비슷하죠. 바로 소리 에너지로 전환시키고요. 마지막으로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의 경우도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키게 됩니다. 선생님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할 것을 좀 더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예시로 전기자동차의 경우를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자동차는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만 전환시키는 게 아닌데요. 자동차를 타다 보면은 자동차에서 열이 발생합니다. 바로 전기에너지에서 열 에너지로 일부 전환되기도 하고요. 혹은 라이트를 켜서 불을 밝게 비추기도 하죠. 빛 에너지로 일부 전환시키기도 하고요. 혹은 바로 소리를 낼 수도 있게 됩니다. 소리 에너지로도 전환되는 게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본 여러 예시에서 단순히 한 가지의 에너지로만 전환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일부 전환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후에 혹시나 생각나는 예시가 있다면은 옆에 조금씩 더 표시해서 적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확인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림은 손 발전기의 전구를 연결하고 손잡이를 돌리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손 발전기를 돌릴 때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 손 발전기를 돌리면은 자기장에 변화가 생기고요. 이를 통해 전류를 발생시킨다고 했습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된다. 네, 아닙니다. 반대이죠. 바로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고요. 디귿, 손 발전기 내부의 코일에 전류가 발생하여 흐른다. 네, 맞죠? 자기장의 변화로 인해 코일에 전류가 흐르며 전기 에너지가 발생 혹은 유도되는 것이죠. 정답은 기억과 디귿. 네, 3번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기구 A에서 C가 전기에너지를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C에 해당하는 전기기구를 옳게 짝지은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예시 옆에다가 어떤 에너지에서 어떤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인지 꼭 필기를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A만 쭉 봐보도록 할게요. 먼저 태양전지. 태양전지는 빛을 이용해서 이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키게 되죠. 빛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전환되는 예시이고요. 두 번째 전기 믹서는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기구입니다. 세 번째 발전기는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우리 앞서 봤고요. 네 번째 형광등은 전기에너지를 통해 우리가 빛을 얻죠. 바로 빛에너지로 전환시킵니다. 5번 발광 다이오드는 이도 마찬가지로 전기에너지를 빛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기구입니다. 우선은 지금 형광등하고 발광다이오드가 맞고 이 세 가지는 해당되지 않겠네요. 그러면 B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장판. 전기장판은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 전환시키고요. 전기난로는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 전환시킵니다. 엘리베이터는 전기를 이용해서 위아래로 움직이죠.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기구이고요. 네 번째 커피포트는 물을 가열을 하려면 열 에너지로 전환시켜야겠죠.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기구. 마지막으로 스피커는 전기 에너지를 소리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기구입니다. 그러면은 B에 해당되는 알맞은 것은 전기장판과 전기난로 그리고 커피포트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 믹서. 앞에서 봤죠.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거. 전지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기구입니다. 자, 세 번째, 태양전지도 앞서 봤죠.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기구이고요. 무빙워크는 엘리베이터와 비슷하죠.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도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킨다. 그래서 C에서 알맞은 것을 찾으면은 전기 믹서 그리고 무빙워크, 엘리베이터 모두 올바른 것을 찾으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는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예시를 기억을 함께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을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가정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텔레비전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 과정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여러분들 TV를 시청을 하게 되면은 TV 여러분 뒤에 손을 갖다 대봤나요? TV가 약간 열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TV를 보려면은 TV가 빛을 내야 되죠. 빛 에너지로 일부 또 전환될 것이고요. 그리고 소리를 내야 볼 수 있죠. 바로 소리 에너지로 전환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텔레비전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 과정은 기억, 니은, 디귿이다. 자, 리을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 예시들 관련한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